이제 세 번째 키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람 중심 Human-Centric AI를 통해 고객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며 진정성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행동하는 Agentic AI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예측 분석 해결하여 고객 서비스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고객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Zendesk AI Human-Centric and Agentic AI CX의 새로운 표준이 되다입니다. 이 발표는 젠데스크의 황정호 지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젠데스크 코리아의 황정호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닌 고객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휴먼 센트릭 AI 그리고 에이전틱 AI 이 두 가지는요 앞으로 고객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실 내용입니다.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AI를 통해서 고객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면서 진정성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과 또 에이전틱 AI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면서 효율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하셔야 합니다. 네, 간략하게 젠데스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요. 젠데스크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CX 리더입니다. 현재 6,200명 이상의 직원이 오로지 고객 경험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현재 17만 고객 이상의 고객사가 젠데스크를 통해서 그들의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160개국에게 젠데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젠데스크는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인 우버,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유니콘 기업의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티켓팅 서비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옴니채널 서비스 등과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글로벌 표준이 되어서 고객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 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젠데스크가 전 세계 고객 서비스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AI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몇 번의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가 그렇고요. 또 그 다음은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SNS의 웹2.0 시대는 더욱 많은 고객과의 접점이 다양해졌고 또 모바일 중심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하나는요, 이러한 변화 하나하나마다 정말 큰 변화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항상 뒤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AI로 인해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AI에 대한 실전적인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AI가 어떤 가치를 우리 회사에 제공하고 또 우리 회사의 AI의 도입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많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AI를 도입할 때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AI 도입은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부터 자동화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AI 프로젝트의 성공의 요인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상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 전체가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실행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고객 여정을 이해하고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고객 서비스의 제약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의량의 볼륨, 그리고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볼륨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너무 크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I로 인해서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젠데스크의 AI를 사용하는 고객의 리포트에 따르면요, 80% 이상의 티켓은 사람 상담사의 개입이 없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품질이 오히려 높아져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Q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QA를 진행하는 기업들은요, 대부분 2% 수준의 QA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하는 기업들은요, 한 5% 정도의 QA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젠데스크 AI를 통해서는요, QA를 하게 되면 사람 상담사나 AI 상담사가 진행한 티켓 상관없이 100% QA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볼륨과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더 낮은 비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그 연간 수십조 비용을 고객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서 93%는요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나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비용은 불과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고 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더 낮은 비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객 지원 환경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요청은 단순한 질문부터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 그 다음에 고관여, 고부가 가치, 대화까지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 시스템은 다양한 복잡도에 맞춰서 자동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프의 왼쪽 아래를 보시면 약 25%에 해당하는 티켓들은 단 한 번의 터치로 간단하게 스스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AI가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고객은 셀프 서비스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으로 오면 여러 번의 대화나 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객과의 대화에서 그 AI가 적응형 추론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맥에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체인 오브 폿과 같은 단계별 리즈닝 기술을 적용해서 문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고급 추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개인화된 답변과 백엔드 연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에이전틱 AI 부분이겠죠. 여기서는 단순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은요, 사람 간의 가치를 담은 대화. 이것이 바로 휴먼 센트릭 AI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AI를 통해서 시간과 자원을 아끼고 또 얻은 효율성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가치 있는 부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복잡도와 가치를 고려해서 AI를 자동화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동화한다라는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고객의 문제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동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자동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영역은요, 셀프 서비스 영역입니다. 지식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의에 대해서 FAQ나 헬프센터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지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고객 문의에 숨어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 절차를 AI가 잘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이른바 체인 오브 폿을 적용해서 절차의 논리화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요, 고객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엔드 시스템과 통합해서 AI가 스스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배송 변경하는 것처럼 여러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것들은 AI가 회사의 정책이나 조건들을 파악해서 실제 시스템에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인간 상담사의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한 고관여, 고부가가치 대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AI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또 AI를 통해서 시간과 자원과 정보를 활용해서
사람 상담사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임을 처리하고 VIP 고객을 유지하고 VIP 고객을 유치하고 또 업셀링, 크로스셀링, 또 재계약 협상을 한다든가 하는 감정적 공감이 필요한 상담 등이 여기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순간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객 서비스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AI가 아닌 고객 서비스에 특화된 에이전틱 AI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절대 궁금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정말 원하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내 문제가 잘 해결되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젠데스크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설계된 AI 에이전트와 사람 상담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쉽고 빠르고 빠르게 사람이 직접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일반적인 AI 에이전트들은요,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사실상 급급합니다. 무작정 답변을 하고 또 반응만 할 뿐 문제 해결이 아닌 처리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 상담사와 고객 서비스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각 에이전트들이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팀 플레이를 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젠데스크는요, 문제 해결에 정말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격 정책 자체도 바꿔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과금하겠다라는 아웃컴 베이스드 프라이싱을 도입을 했습니다. 성과 기반의 가격인 거죠. 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과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수익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 상담사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할지 또는 AI 상담사의 비용을 더 많이 할지 원하는 대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플렉서블한 프라이싱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젠데스크가 이렇게 아웃컴 베이스드 프라이싱을 런치하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웃컴 베이스드 프라이싱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아웃컴 베이스드 프라이싱이 아니라 컨섬션 베이스드 프라이싱에 더욱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량 기반의 과금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었다 안 했다라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데스크는요, 젠데스크의 AI 서비스 플랫폼 자체도 이름 자체도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젠데스크 레졸루션 플랫폼. 이 젠데스크 레졸루션 플랫폼은요, 5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중심이 된 에이전트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단순한 단편적 지식 창고가 아닌 다방면적이고 실시간적인 유연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널리지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액션과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백엔드 시스템과의 연동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에이전틱 AI 영역이죠. 에이전틱 AI는 예측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까지는 일반적인 AI가 다 할 수 있지만 에이전틱 AI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 액션까지 하는 것이죠. 실제 시스템에 가서 반품을 하고 환불을 하고 고객에게 환불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알림톡으로 보내주는 것까지 사람 상담사의 개입이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보안이죠. 가버넌스와 통제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통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터치 포인트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측정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옵티마이제이션해서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AI 에이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5가 지난 8월 초에 나왔죠. 저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챗GPT5를 바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저희의 AI 고객이 다양한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AI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 상담사에게 연결해 달라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AI 상담사가 여태까지 고객과 상담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사람 상담사의 이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상담사에게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아주 흔한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젠데스크는 과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상담사를 연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상담사한테 연결을 했다는 것은 AI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젠데스크 AI는 에이전틱 AI로서 생각하고 또 배우고 상황에 맞춰서 적응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내 제품을 반품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최근의 고객 주문 내역을 파악해서 어떤 것을 반품해 드릴까요? 라고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문 내역에서 반품 조건을 확인하고 반품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또 회사 내부의 반품 정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반품을 진행하고 또 환불하고 이메일 보내고 알림톡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예입니다. 고객이 자연어로 편안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최근에 산 제품이 마음에 드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신용카드 결제하고 나서 내가 적립해야 되는 리워드를 적립하지 않았어.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젠데스크 AI는요, 체인 오브 톳을 적용해서 적응형 추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 내용을 교차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거고 또 필요할 경우 어떤 그 이네이블먼트나 어떤 트레이닝 코스를 통해서 해결해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잘 사용하게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젠데스크 AI가 어떻게 추론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젠데스크의 코파일럿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사를 도와드리는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아니라 젠데스크의 코파일럿입니다. 젠데스크의 코파일럿은요, 단순히 상담사를 돕는 것을 넘어서 지식 베이스와 외부 시스템에 연결돼서 상담사를 대신해서 비즈니스 절차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코파일럿은요, 상담사가 상담 중에 헬프센터를 활용하면서 상황에 맞는 답변을 즉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또 지라나 그런 슬랙 같은 플랫폼에서 업무를 매끄럽게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작성된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담사의 생산성이 가속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널리지 빌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헬프 센터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젠데스크 널리지 빌더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헬프 센터를 처음부터 굉장히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널리지 빌더는요, 과거의 티켓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타겟 고객층이나 브랜드 특성과 같은 핵심 비즈니스 맥락을 결합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긴 설정 과정도 필요 없고요. 콘텐츠 초안이나 이런 것들도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연어로 여러분들의 회사의 정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고 우리 회사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 회사의 반품 조건의 특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라는 정도만 자연어로 넣으시면 이렇게 손쉽게 수분 만에 이렇게 헬프센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액션 빌더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션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객이 영업적인 문의 티켓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티켓과 어카운트를 조회하고 담당하는 영업 담당자를 확인해서 영업 담당자한테 빠르게 고객한테 연락드리라는 알림을 보내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는 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하려면요, CRM 시스템에 접속해서 어카운트를 조회하고 담당 영업 담당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되고 슬랙이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영업 담당자에게 알림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젠데스크의 기술 철학은 Beautifully Simple이라는 기술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용자, 관리하는 관리자, 고객 모두가 쉽고 편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쉽게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워크플로우를 만들면서 사이드바에 있는 액션 라이브러리에서 또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켓을 확인하는 액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드파티 시스템과의 연동을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CRM을 연동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고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누르면 여기 화면에서 영업팀에게 알리기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모든 것을 과정을 확인하고 승인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자, 바로 영업 담당자에게 해당 티켓 정보와 고객 정보를 포함해서 고객에게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이 액션은, 여러분들께서 만든 액션은 사람 상담사나 또 필요한 또 AI 상담사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퍼블리싱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값비싼 어떤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복잡한 커스텀 개발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널리지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서나 웹사이트, 레가시 솔루션 등에서 널리지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고요. 또 컨플루언스, 아사나, 그 다음에 다큐사인 등의 다양한 서드파티 플랫폼에서도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바로 연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솔루션들은요, 사실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거쳐서 가공하고 태깅하고 변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지만 젠데스크는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를 도식화해서 모든 정보를 최신화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비스 지식을 하나로 연결해서 모든 상담사가 실시간적으로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상담사와 AI 상담사 모두 실제로 액션,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행동들은 백엔드 시스템과 연결이 되고 또 회사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액션과 인테그레이션 영역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또 고객 서비스는 반드시 비즈니스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주문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결제 처리를 하고 수리를 예약하고 멤버십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모든 것과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이전트 빌더, 그 AI 에이전트 빌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랑 비슷합니다. 이건 역시도 자연어로 그냥 프롬프트를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워드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고 또 확인하고 그 이메일에 인증 코드를 보내서 인증 코드를 인증한 고객에 한해서만 리워드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자연어로 말로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AI가 알아서 대화의 흐름을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때 이 흐름에 맞춰서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네레이티브 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검색을 하고 바로 맨 위에 답변이 먼저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그 헬프 센터에서 문서를 찾으면 문서를 쫙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스크롤 다운해서 문서를 열어서 확인하고 무엇을 내가 하면 되는지 아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런 고객의 수고를 완전히 덜어드립니다.
AI가 먼저 고객의 질문에 따라서 문서를 확인하고 헬프센터 최상단에 퀵 안서, 빠른 답변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서가 필요하다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헬프센터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앱빌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기업이 상황이나 정책이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젠데스크를 사용하는 고객 역시도 때로는 필요한 앱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커스텀으로 제작해서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오랜 개발 기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자연어로 자신만의 커스텀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앱빌더에 가서 클릭을 통해서 두 줄을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티켓을 확인해서 거기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티켓과 연결해주는 앱을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초 내로 이렇게 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코딩 하나 하지 않고 방금 어태치먼트 리스터라는 앱을 만드셨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앱이 필요한 직원들과 또 공유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래서 더 이상 IT팀에 가서 엄청 부탁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관리자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시대에는 무엇보다 보안과 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보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규제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ISMSP, 유럽에는 GDPR, 또 영국에는 DPA, 미국에는 CCPA, HIPAA, CCRA 등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규제들을 일반 기업이 커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나 또는 소모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젠데스크는 160개국,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나라에 맞는 보안사항이나 규제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면 이런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상담사나 AI 상담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민감한 정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나 또 신용카드 번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나오면 저희 젠데스크 AI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AI의 추론 및 응답 스타일도 우리 회사에 맞춰서 추론하고 응답하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이트 없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없는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역시도 예전에는 사실 대시보드를 하나 만드는데 몇 날 며칠을 공부하시고 잘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손쉽게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시보드는요. 월요일 아침 8시에 우리 김땡땡 상무님께 항상 보내줘라고 하면 매주 월요일 8시, 아침 8시에 회의하기 전에 상무님과 제가 보는 동일한 대시보드를 가지고 회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젠데스크의 AI를 도입하시면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모든 것은 다 한글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젠데스크 AI 고객은요, 벌써 10,000개 이상의 고객이 젠데스크 AI를 통해서 활용하고 계시고, 이들이 하루에도 1,300만 건 이상의 문제를 젠데스크 AI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는 이만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는 46억 건의 문제를 젠데스크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그리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젠데스크가 추구하는 변화는요, 단지 기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중심이 된 진정한 고객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고 그 만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매출 성장을 하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0월 8일에
저희 젠데스크 AI 서밋이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10월 8일에 젠데스크 AI 서밋에 초대합니다. 구글에서 또는 네이버에서 젠데스크 AI 서밋을 치시면 거기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젠데스크에 맡겨주시면 젠데스크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호 지사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